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무심코 먹게 되는 맵고 짠 음식. 과연 우리 건강에는 괜찮은 걸까요? 오늘 알톡2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맛, 맵고 짠 음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도 우리 몸을 해친다 이런 위험한 음식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한국 음식 문화의 쿨 땡땡이라고 부르는 복숭아 맛 음료 혹은 뭐 우유, 물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들 꼭 챙겨서 드시잖아요. 짠맛을 좀 중화시키는 맛이 있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맵고 짠 음식을 먹어라.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심각한 경우에는 죽음을 초래할 수도 당연하죠. 오늘은 짜고 매운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시대의 명의 소화기내과 조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게 먹는다, 소금 섭취량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는 흔히들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나트륨 적정량은 2000mg, 네. 즉 2g이죠. 근데 소금으로 한산 얘기해 보면은 5g.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더 알기 쉽게 하면은 티스푼으로 하루 적정량이 2개 반 티스푼 정도. 그게 하루의 적정량인데 보통 우리가 음식에 찌개 뭐 할 때 어머니들이 얼마나 집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많이 넣으시죠. 우선 음식이 아니라 설렁탕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죠. 식당 가시면 티스푼이 아니라 밥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푹 떠서 넣으시는데 벌써 5g 된 거 같아요. 그게 하루의 적정량이에요. 그것만 드시는 하루 3끼 드시잖아요. 네. 3끼 드시죠. 그러니까는 양이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짜게 먹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음식들 혹은 이런 식습관이 우리 몸을 해친다 이런 위험한 음식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한국 음식 문화의 그 찌개 또 국 거기에는 모두게 간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네. 소금기가 다 소금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음식의 대표적인 게 젓갈류. 젓갈류가 얼마나 짰습니까? 그거를 또 칼칼하다고 그래가지고 입맛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또 젓갈류 드시는 분들 그렇죠. 많으시거든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그렇죠. 음식이죠. 젓갈 드시고 나서 또 찌개 드시고 나서 국 드시고 나서 저녁에 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침에 몸이 부르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아주 중요한 질환을 초래해서 생명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보다 국물 종류가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요새 그 다이어트를 하고 또 그러신 분들은 국물이나 찌개를 건더기만 먹고 네. 국물을 안 먹는 그런 지금 패턴들로 젊은 층들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도움이 될까요? 아, 도움이 되죠. 짬뽕 한 그릇의 소금 함량은 10g, 일일 권장량의 2배다. 소고기 육개장 한 그릇에는 약 7g의 소금이 들어있다. 여름철 즐겨 먹는 물냉면에는 6.5g의 소금이, 칼국수에도 5.9g의 소금이 들어있다. 일본식 우동의 경우 6g 정도의 소금이 들어있고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된장찌개에는 5.1g, 김치찌개에도 4.9g의 소금이 들어있다. 라면의 경우 4.7g, 햄버거 세트의 경우 4g 정도의 소금이 들어있다. 짭짤한 반찬과 곁들이는 경우 나트륨 섭취량은 훨씬 더 늘어난다.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저염식, 뭐 저염 소금, 저염 간장도 많이 나왔는데 덜 짜잖아요. 맛을 보면. 이런 것들은 덜 짠 만큼 건강에도 좀 덜 해로운 건가요, 그러면? 물론 뭐 거기에서 나트륨량, 소금엔 크게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는 두 종류가 있죠. 정제염이라는 거, 네.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천일염이라는 게 있죠. 네. 근데 이제 천일염이 또 우리 몸에 좀 좋은 거는 거기에는 소금, 나트륨 플러스 미네랄이 많다고. 미네랄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소금이 정제염 같은 거는 아주 순수하게 나트륨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제염을 먹는 것보다는 천일염을 같이 음식에 가미하는 게 몸의 건강에도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맵고 짠 음식 먹을 때 그런 뭐 맛집이라고 하는 곳들 근처에 가면 슈퍼마켓들이 그렇게 또 맞습니다. 같이 성공 사례가 있을 정도로 뭐 쿨 땡땡이라고 부르는 네, 복숭아 맛 음료 혹은 뭐 우유, 물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들 꼭 챙겨서 드시잖아요. 실제로 그런 좀 부드럽게 해준다는 음료들이 몸에도 도움이 되나요? 아주 그 매운 음식을 파는 데서는 우유라든지 아니면 음료수들을 같이 네.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드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유 같은 거를 드시게 되면은 나트륨이라는 거는 물에 잘 안 녹거든요. 네. 우유 같은 거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게 우유를 따로 먹게 되면은 나트륨이 녹아가지고서 우리가 그 짠맛을 좀 중화시키는 맛이 있죠. 무디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매운 걸 먹고 우유를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양이 또 많아지겠죠. 짠 음식을 네. 그걸 더 먹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닭발을 먹는데 무지 매운 닭발을 먹는데 거기다가 우유를 먹으면은 위 안에서 이제 편해지니까 땀도 덜 나게 되고 네. 그럼 또 하나 먹을 거를 두 개 먹게 되고 세 개 먹고 그러면 그 안에 맵고 짠 음식들이 나트륨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우유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과 결합을 해서 빼주기 때문에 도움이 그렇죠. 실제로 되기는 하는 되죠. 거네요.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방법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매운맛을 가셔주기 때문에 또 매운 걸 더 드셔서 결과적으로 몸엔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함께 드시는 건 좋지만 양은 똑같이 줄이셔야겠습니다. 이 맵고 짠 음식이 결국 몸에 안 좋기는 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걸 먹었을 때 뭐 먹는다고 항상 어디가 아프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서 혹시 이제 그만 먹어요 라고 이상 신호를 보내기도 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뭐 얼마 먹었다고 해서 몸에 바로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장기간 먹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짠 음식을 먹게 되고 매운 걸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렇죠. 목이 그렇죠? 마르죠. 그럼 우리가 삼투압의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부종이 생기고 몸이 붓고 아마 우리 아나운서님도 밤에 주무시기 전에 뭐 매운 거 야식에서 그런 거 드시면 아침에 그렇죠. 좀 몸이 얼굴이 붓는 거, 퉁퉁 부어 네, 있죠. 퉁퉁 붓는 그게 결국적으로 우리 몸에 체액에서 소금기가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그게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우리가 위암도 생기고 전신적인 질환이 망가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오늘의 오해와 진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맵고 짠 음식을 먹어라.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신체 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에피네프린이라는 거 그런 호르몬들이 우리가 분비가 돼서 아주 긴장 속에 뭐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다든지 또 뭐 동공이 커진다든지 사람이 호전적으로 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짠 음식을 먹으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억제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럼요.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 지수도 낮춰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전해질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겠죠. 여러분 너무 많이 드시진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조주영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고 갈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알약 튼튼 오늘도 훈훈하게 시작합니다. 박시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3주째 네. 누워서 편안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도 누워서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인가요? 네, 오늘도 누워서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이긴 한데요. 네. 앞선 세 가지의 운동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운동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무릎에 좀 질환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운동이지만 지금 하시는 운동은 엉덩이 쪽의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 힙업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인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허리 건강도 지키고 몸매도 좋아지는 운동 지금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자, 한번 누워보실게요. 네. 자, 누운 상태에서 똑같이 한 90도 정도로 무릎을 구부리시고 자, 반대쪽 다리를 사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우선 위로 한번 올려 보실게요. 그리고 깍지를 끼시고 최대한 가슴 쪽으로 쭉 당기십니다. 자, 이때 사자였던 다리에서 약간 당기는 느낌이 나는데 이때 정지 사항은 한 8초에서 10초 정도 정지하시고요. 이러한 동작들을 10회에서 12회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른 자세 한번 해볼까요? Vacilón, qué rico vacilón. Cha cha cha, qué rico cha cha cha. Vacilón, qué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vacilón. Sha-la-la-la, qué 네, 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짠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짠 음식을 과다하게 드시면은 몸이 붓죠. 붓는다는 얘기는 짠 음식이 우리가 삼투압을 변화, 생체 내에서 삼투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혈액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은 우리가 몸이 세포 바깥으로 우리가 침투가 되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부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붓는 거죠. 짜게 드시는 분들 특히 다음 날 보면 몸이 붓는다는 건 느낄 그렇죠. 거예요. 그거를 장기적으로 드시게 되면은 우리가 신장, 콩팥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죠. 그러면은 자 몸에 혈액량도 많아지고 콩팥 기능도 망가지고 그러면은 오는 거는 당연히 고혈압이 오겠죠. 고혈압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2차적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도 올 수가 있고 또 뇌혈관 질환도 우리가 올 수가 있는 거죠. 2차적으로. 그게 이제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짠 음식은 우리가 들어갈 때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위에 머무르고 남아있죠. 있잖아요. 그러면 위점막은 아주 연약하거든요. 약하거든요. 그래서 위점막은 우리가 미우신이 되는 위점막에 보호하는 걸로 코팅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위산에서 공격을 또 방어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짠 음식이 들어가면은 작고 맨 음식이 들어가면은 위 코팅돼 있는 위점막이 파이겠죠. 그러면 위염도 올 수가 있고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도 올 수가 있고 더 나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위암을 초래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뭐 심장계통 질환도 그렇고 그렇죠. 뇌질환도 그렇고 위염도 그렇고 다들 심각한 경우에는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당연하죠. 질환인 거잖아요. 모든 예를 들어서 짠 음식 자체가 금방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10년, 20년 계속 식사 패턴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됐을 때는 짜게 덜 드시는 분보단 그러한 질환들이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장수의 비결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이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본인이 드시는 식생활 패턴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장수의 비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왜 맵고 짠 음식 먹으면 바로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더 심각한 상태인 건가요? 우리가 맵고 짠 음식을 평소 때는 괜찮은데 어느 날은 그걸 드시고 나면은 속도 쓰리고 뭐 아프고 그러는데 네. 그런 분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드셨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위에 병변이 있을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뭐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또 더 나가서는 위암이 기존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우유나 뭐 이런 거를 드실 게 아니라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나트륨 우리가 너무 나쁜 이야기만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몸에 좋은 역할도 많이 하죠.
우리 나트륨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전해질이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나트륨, 소금을 우리가 며칠 안 단식을 하는 경우죠. 네. 단식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필요한 나트륨 양을 못 드시는 거니까 결국은 단식해서 전해질이 모자라서 또 수분 섭취가 없고 전해질이 모자르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몸의 필수 전해질인 나트륨. 너무 안 먹어서도 안 되고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인데요.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으시고 좀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예, 무슨 뭐 수치적으로 뭐 2g 이상은 안 된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일반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렵죠. 어려운 거고 제3자가 자기 본인이 드시는 음식을 보고서 이렇게 음식이 짜냐? 그럼 위험신호라고 보시면 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금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는 그 야채하고 과일을 같이 드시면은 네. 우리가 소변에서 많은 양의 필요 없는 우리가 나트륨, 소금을 자연적으로 우리가 배출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오늘 음식을 좀 짜게 먹은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또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땀을 배출하면은 땀 속에 우리가 소금, 나트륨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운동도 되고 또 나트륨 배출도 되고 그런 아주 그러한 식생활 패턴을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짠 음식, 매운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적당히 짜고 매운 음식은 건강에 오히려 좋다, 아니다, 해롭다. O인가요, X인가요?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모인 거네요. 네, 세모입니다. 네. 이 세모가 없네요. 네, 이렇게 중간으로 될까요?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까요? 예,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람의 개인에 따라서 적당량이라는 게 틀릴 수가 있죠. 혈압이 있으신다든지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또 위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짠 음식을 좀 줄여서 드셔라 좀 자제를 하라고 그러고 그러나 한순간에 우리가 그거를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수학적으로 뭐 5g을 소금을 드시는 분들이 2g으로 드시는 거는 그거 같은 처음에 그 일종의 고문이죠. 갑자기 줄이지 마시고 어떤 기간을 잡으셔가지고서 천천히 이렇게 적응할 시간을 만드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모로 했습니다. 네. 이 독도 적절하게 쓰면 약이 되고 약도 과하게 쓰면 독이 된다고 합니다. 나트륨,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전해질이지만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적절한 양 조절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하는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에 괜찮다, 아니다, 해롭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전 국물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몸짱이잖아. 아, 몸짱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 근데 꼭 이렇게 한다고 장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가 사고 사또 교통사고 있어. 선생님, 저 그거 아니어도 잔병 치레가 많아요. 그러니까.